안녕하세요. 장진주입니다. 오늘은 AP 시험의 방식과 유형 그리고 범위 변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AP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에서는 크게 전체의 유닛들 중에서 마지막 2개의 유닛이 제외됩니다. 그 2개의 유닛은 폴루션 일부 내용과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Environmental Science, 흔히 ENSA라고 부르죠. ENSA의 큰 챕터들은 유닛 첫 번째 이코시스템, 두 번째 바이오다이버시티, 그리고 세 번째는 Population, 네 번째 Earth System and Resource, 그리고 다섯 번째 Land and Water Use, 다음에 Energy, Resource and Consumption, 이게 여섯 번째 유닛에 해당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유닛은요, Atmospheric Poll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다음 유닛에 해당하는 Aquatic and Terrestrial Pollution이 우리 단원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 글로벌 체인지도 제외가 되죠. 여덟 번째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Aquatic and Terrestrial Pollution이라고 했는데요. Aquatic Pollution은요, 주로 육지, 그러니까 랜드에서 런오프해서 랜드 런오프한 그런 물질들이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게 무엇을 일으키는지인데요.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유트로피케이션입니다. 유트로피케이션의 문제의 흐름은요, 랜드에 있었던 퍼틸라이저의 주성분들이었죠. NPK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생명체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유트로피케이션이 빠지면서 앞부분에 연결되는 랜드의 내용들은 문제의 비중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다른 8.1부터도 같이 살펴보면 8.2에 나오는 휴먼 임팩트 있었어요. 휴먼 임팩트는요,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닛 9에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휴먼 임팩트를 체크하는 방식도 유닛 1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휴먼 임팩트의 문제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쿠아틱 앤 테레스트리얼 폴루션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합니다. 그리고 8.3에 있는 엔도크린 디스럽터는요, 엔도크린 시스템, 그러니까 내분비계 교란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8.6에 있는 thermal pollution은요, 아마도 얘가 공장이나 다른 일부 지역에서 생활하수 같은 것들이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입됐을 때 그때의 변화들을 말하는 그런 8.6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 8.7과 8.8에 있는 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8.8에 있는 accumulation이나 bio magnification은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었는데 빠져서 아쉬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solid waste disposal하고 그 다음에 waste reduction 그리고 sewage treatment 요 부분이 우리가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수 처리 시설, 그러니까 스위지 트리트먼트 관련된 내용들은 외워야 할 스텝들이 여러 가지였었어요. 하지만 이게 빠지면서 시험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솔리드 웨이스트 디스포저에서는 랜드필 내용이 들어가는데 랜드필이 빠집니다. 그러면 FRQ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커다란 그림 나왔던 것들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12, 8.13에 있는 그 도우즈에 대한 그래프 문제들도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8.15에 있는 패소젠하고 인펙셔스 디지즈가 빠지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8.15에서는 내기가 어렵지만 앞부분에 있는 그로스 커브에 의하면 익스포넨셜 그로스와 그 다음에 로지스틱 그로스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인바이러멘털 레지스턴스를 표현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디지즈가 들어갈 수 있겠죠. 유닛 9에 보면 글로벌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체인지에서 주로 핵심 단어는 오존 레이어 디플리션, 그리고 그린하우스 이펙트 앤 가스, 클라이밋 체인지, 오션 워밍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인베이시브 스피시즈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들이 쭉 빠집니다. 이제 고민이 생기죠. 엔사는요, 결론을 결국은 그린하우스 또는 글로벌 체인지로 내릴 텐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단점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뭐 치팅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오픈북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을 열어봤을 때 문제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엔싸는 바이블 같은 교과서가 별로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는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아주 오래전 것부터 찾아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 오래전이라는 기준은 1999년부터 현재, 그러니까 작년까지인 2019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꺼내면 됐었는데 그 이전인 2009년부터 1999년까지의 문제들은 자세하게 써야 하는, 정확하게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이전 문제, 이전 10년치 문제들을 푸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외되는 문제들을 추려내는 게 우리가 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만 주의하면 엔싸 시험은 무사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멀티플 초이스가 안 나온다고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은 멀티플이건 프리 리스폰스건 모든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RQ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존의 기출 문제들에 플래그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월 3일 날 새로운 기출문제 유형이 발표가 되면 제가 그 해설 강의와 코멘트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단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FRQ만 나온다고 오픈북 가설이라기보다는 오픈북처럼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못하면 책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공부들 놓치지 말고 하세요.